네, 오전에 했었던 파일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제가 그 오전에 처음에는 됐다가 그다음에 또 안 됐다가 하는 부분을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리고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못 찾았어요. 잘 못 찾았는데 제가 나중에 읽다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음, 여기 런타임 메뉴 중에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 지금 저는 런타임을 다시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를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런타임을 삭제를 해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런타임 삭제가 되셨으면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다시 한번 GPU를 사용하는 런타임으로 선택하고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그 런타임에 그 런타임으로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GPU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런타임으로 할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한 줄 한 줄 실행시킬게요. Transformers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그 다음에 그 요약을 하는 타스크, 요약을 하는 작업을, 문서 요약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디스틸 다트 CNN 12-6이라고 하는 모델을 파이프라인으로 생성을 하고요. 이때 디바이스는 다시 0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GPU가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GPU가 0, 1, 2 이렇게 할당이 돼요. 지금 우리는 GPU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GPU 0번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쓰는 거고요. 만약에 GPU가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GPU를 쓰겠다. 보통 그런 경우가 그 CPU, 인텔 CPU 같으면 인텔 CPU에 내장되어 있는 GPU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GPU를 또 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PC에 GPU가 두 개로 떠요. 두 개로 뜨는데, 그럼 그 0번이 CPU 내장 GPU고, 그 다음에 외장 GPU를 쓰겠다. 1번이 외장 GPU다. 그러면 1번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 하드웨어 상태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GPU가 하나밖에 없어서 인덱스 0번이 첫 번째 GPU가 되는 거예요. 음. 여기를 음수값 마이너스 1로 주면 GPU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해당 모델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파이터치 모델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모델에서 사용하는 Safe and Source라고 하는 것도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이것도 100%가 딱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도 여기가 100%가 안 나왔던 것 같고 지금도 100%가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초록색으로 100%까지 다 다운로드가 받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어, 왜 여기가 100%가 안 되고 끝났는지가 조금 좀 이상한 점이고요. 네, 어, 모르겠어요. 이게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는 건지, 만약에 이게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면, 소스 셀은 실행이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여기가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문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 동기, 어, 그 코드 셀의 실행이 끝났을 때, 이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코드 셀의 실행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코드 셀은 실행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코드 셀의 실행도 끝나는 것을 동기적인 작업이라고 싱크로너스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드 셀은 실행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작업이 내부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와 같은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 그런 것을
비동기 작업이라고, 어싱크로너스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싱크로너스한 작업인지 어싱크로너스한 또 작업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파이프 라인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됐고, 이 파이프 라인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미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훈련이 끝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델을 훈련시키면 모델 파라미터들, 우리 뭐 모델 파라미터가 몇 천 개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주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몇 천 개 정도가 나왔었던 거고, 뭐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그런 훈련이 끝난 모델을 어, 지금 1.2기가 정도가 되죠.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서머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델은 한글에서는 한글은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글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토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토큰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만 요약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은 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 오전에 위키피디아에서 그 메인 페이지에 있었던 글의 일부를 가져온 거고, 생성된 객체를 함수처럼 호출하시면, 펑셔널 API, 함수처럼 호출하시면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에러 없이 끝났죠. 에러 없이 끝났고, 이 리절트라고 하는 녀석을 보시면, 중간에 제가 수업할 때 하나씩 하면서 코드를 지워버리긴 했는데, 일단 리절트의 타입은 리스트예요. 파이썬의 리스트고요. 정확하게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 0번이라고 쓴 거는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해라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 첫 번째 원소 딕셔너리에서 서머리 텍스트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출력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요거는 리스트 리스트 첫 번째 원소 딕셔너리에서 키 서머리 텍스트에 해당하는 딱 밸류죠, 밸류. 값을 출력한 코드가 이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은 위쪽에 있는 샘플 텍스트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영어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한, 어,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로 요약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잘 되고 있고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텍스트 KOR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이것도 문자열입니다. 한글로 작성된 문자열들입니다. 한글로 작성된 문자열들이고요. 이 한글로 작성된 문자열은 우리가 위에서 만든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시면 에러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한글 텍스트로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 토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 토큰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회, 끝나다, 후, 뭐 이후, 올림픽 이런 토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머라이즈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트 알고리즘 중에서 한국어로 훈련된 코바트 모델을 찾았고요. 그 코바트 모델을 다시 다운로드를 받은 게 타이프 KOR이라고 하는 변수였었어요. 요거 실행하시면 에반 리라고 하는 개발자가 만든 코바트 서머리 버전 3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죠. 음. 얘는 그 위쪽에 있는 모델보다 조금 작아 보여요.
여기 보시면 모델 safe and source라고 하는 게 100%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496메가입니다. 496메가고 몇 가지 환경 설정, 컨피그, 환경 설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게 한글 단어들을 토큰 만든 녀석이에요. 요거 한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 훈련이 끝난 모델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장을 입력시킬 때, 문장을 주입할 때, 문장들을 토큰으로, 토큰화를 해야 되겠죠. 그 토큰화를 해줄 수 있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객체도 같이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아마 위쪽에서도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죠. 토크나이저 컨피그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보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보캐뷸러리란 뜻일 테니까 아마도 이거는 단어 사전이란 뜻일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런 정보들, 이런 그 데이터들도 훈련이 끝난 모델과 함께 그 어휘 사전, 보캐블러리 어휘 사전이랑 그다음에 토크나이저와 같은 객체들도 함께 다운로드를 받아주는 그런 함수가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 100%다 끝났죠. 어, 근데 여기도 잠깐 보면 그 전체 크기를 모르겠다는 뜻이고요. 전체 크기를 다 모르겠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 요만큼을 받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1.5메가를 받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여기 세이프 서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496메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한글 모델에서는 근데 위쪽에서 영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이프 서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전체가 1.2기가예요. 그러니까 크죠. 거의 3배 가까이 더 커요. 이 모델은. 어, 근데 여기서는 500메가? 그러니까 세- 절반 이하로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다가 한글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 위쪽에 있는 텍스트를 그 요약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라라고 하는 메서드를 따로 호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객체를 함수처럼 이용하시면 여기에서 뭐 요약해라라고 하는 그런 음, 그 우리가 케라스 모델 같으면 프리딕트에 해당하겠죠. 프리딕트를 호출하면 확률을 예측해주거나 그렇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이 펑셔널 API가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보셨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이 좀 일찍 끝났죠. GPU를 사용하는 모델로 하니까 이 요약하는 시간이 GPU 사용하지 않고 CPU만 사용할 때보다 보다 그 훨씬 빨리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훈련이 끝난 모델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않으실 거고 몇 가지 그 정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이프 KO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변수가 있죠. 파이프라인으로 생성한 모델이에요. 파이프라인 객체인데 이 파이프라인 객체는 서문해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 중에서 config라고 하는 config 안 보이죠? 모델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파이프라인 객체는 모델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config라고 하는 속성,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프린트 코드는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파이프라인 객체의 모델 속성, 모델 프로퍼티의 네, 모델 프로퍼티의 config 속성 프로퍼티를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 출력해 보시면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어, 이 컨피그라고 하는 속성은 아트 컨피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고요. 아트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고,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클래스 타입입니다.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생긴 클래스 타입, 객체라는 얘기는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값들이 저장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가져온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LLM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설정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몇 가지 알만한 단어들도 있죠. 액티베이션 드랍아웃, 활성화 함수, 그리고 다음 층으로 넘길 때 드랍아웃 몇 퍼센트 사용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액티베이션 펑션, 그 어떤 층에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뭘 쓸 거냐, 갤루라고 하고 있군요. 엘루 함수의 변형이에요. 엘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그 함수의 변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등등등 이런 설정들이 쭉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모델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코바트 버전은 2.0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도 있고, 어,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는데, 트랜스포머 4.5.4 버전을 사용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캡 사이즈라고 하는 거 있죠. 3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 그러니까 3만 개의 어휘 사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컨피그 속성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있으시고, 얘만 따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보실 수 있으시냐면, 파이프 코리아. 여기 속성 중에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네. 142번, 뭐 148번, 149번, 150번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출력하고 있죠. 네, 요거를 다 출력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요. 이렇게 이모티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를 다 출력해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점 해보시면은요, vocab이라고 하는 게 있고, vocab size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요것만 먼저 보시면, 얘가 여기 있는 vocab size라고 하는 거를, 줍니다. 얘가 그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휘사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요? 토크나이저는 말 그대로 토큰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인 거예요. 아, 토큰으로 만들어주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 텍스트를 어, 텍스트를 토큰으로 어, 토큰으로 변환하는 객체를 토크나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큰으로 변환한다는 얘기는 그 문자열을 문자열을 어떤 그 문자에 해당하는 정수로 변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글자가 어떤 정수고 어떤 글자가 어떤 정수인지에 대한 사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휘 사전에 토커나이저가 사용하는 어휘 사전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토크나이저만 우리가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죠. 우리 함수를 호출한 거를 보시면은요, 이쪽에서 그냥 파이프라인 하고 함수만 호출했단 말이에요.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만 호출하면 그리고 그 값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얘는요. 그 문서를 요약해주는 모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뭣도 함께 가지고 있냐면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것도 함께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자열들, 이런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모델은 이런 실제로 요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들을 전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모델 자체는 전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처리를 해주는 객체를 따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전처리를 해주는 객체가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객체인 거예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전처리를 해주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객체도 같이 다운을 받고요. 그 다음에 토큰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문자열 전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자열이 토큰으로 변환이 돼서 토큰들이 들어오면 그 토큰들을 가지고서 요약된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모델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코바트라고 하는 모델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은 토크나이저와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같이 다운로드 받아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모델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토크나이저도 찾을 수가 있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트랜스포머의 파이프라인 함수는 그 우리가 요약을 해주는 모델과 LLM 모델이라고 할까요? LLM 모델과 그 다음에 텍스트를 토큰화 토큰화하는 토크나이저, 토크나이저 객체를 함께 다운로드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델이 출력을 어, LLM 모델이 예를 들면 문서 요약을 하기 전에 입력 텍스트를, 텍스트를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단처리를 하고, 그리고 모델이 그 예측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모델이 예측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요약할 때 어떤 토큰들이 적당할까라고 하는 그 어떤 확률이 높은 단어의 토큰들을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예측 값들이 나오면 그 토큰 값들을 가지고서 다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캡 사이즈가 뭐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 그럼 이 토크나이저를 조금만, 음, 더 보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탭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타입, 한글, 코바트 모델이죠. 코바트 모델, 토크나이저. 여기에는 보캡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어요. 얘는 얘가 어휘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어휘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한번 그냥 출력을 한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출력을 할 거예요. T, value, T, value, T, valu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캡이라고 한 이 어휘 사전은요. 파이썬의 무슨 타입이다? 파이썬의 딕셔너리 타입이다.
딕셔너리 타입이고, 키는 단어를 키로 하고, 그 다음에 정수를, 토큰을 값으로 하는, 값으로 하는 그런 딕셔너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출력하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아이템즈라고 할까요? 아이템즈라고 하면 키 밸류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죠. 그러니까 그럼 이 리스트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10개만 출력하겠다. 잠시만요. 아하. 반복문을 쓰죠. 서브스크라이버 버블이 안 되니까, for, key, valu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n 하시고, vocab, 점, items, 이렇게 하셔가지고, print, key, value.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컬런, 이런 거를 뭐 넣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시를 넣을까요? 이거 너무 많죠. 30%, 뭐 상품, 1692, 그 다음에 뭐 외국계, 2958호, 뭐 법안을,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3만 개를 다 출력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아, 좀 자를까요? 아, 다 보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음,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vocab vocab items 이렇게 하면 vocab의 아이템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리스트는 뭐가 가능해요? 리스트는 슬라이싱이 가능하죠. 요런 코드가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반복문으로 이누머레이터 같이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누머레이터 같이 써가지고 인덱스가 0이면 브레이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앞에서 10개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어휘사전에는 단어,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뭐, 끝에서 10개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휘사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러면 그 토커나이저가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 코바트 모델이 입력 텍스트들을 어떻게 전처리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토크나이저를 호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냥 알아서 다 해주고 있었었잖아요. 우리 오전에 했었던 거를 보면 파이프라인 객체만 있으면 샘플 텍스트만 넘기면 알아서 그 요약본을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 텍스트를 일부러 하나씩 하나씩 토큰으로 만든 거를 그 코바트 모드에 전달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파이프라인 자체가 토커나이저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하고 전처리된 토큰들을 모델한테 전달해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요 함수 하나가 그런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토커나이저의 동작 원리를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토커나이저 여러 가지 함수들이라고 하는 토커나이저 메서드들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파이프라인, 코바트 파이프라인에는요. 아까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매번 이렇게 쓰는 거 귀찮으니까 얘를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변수에다 넣어버리고요. 토큰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즈. 토크나이저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데, 메서드 이름이 토크나이즈예요. 우리 교재 이름 한번 써볼까요?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자, 이게 뭐라는 거다? 텍스트를 뭐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분리하면서 토큰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토크나이즈예요. 토크나이즈.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토크나이즈, 토큰화해라라는 뜻이죠. 토큰화해라. 텍스트를 뭘로 변환한다? 토큰들의 리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게 토크나이즈.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토큰즈 하고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토큰 자체는 정수가 아니군요. 토큰 자체는 정수가 아니고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을 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단어들로 구분한 게 토큰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쪽에서 토큰을 정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가 아니고요. 정수가 아니라, 이런 문장이 있으면, 혼자라고 하는 음절, 그 다음에 공부라고 하는 음절, 하는이라고 하는 음절, 머신러닝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지 않군요. 머신러닝을 러닝, 이렇게 그, 하나하나 이렇게 또 얘네들을 토큰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딥러닝도 하나의 토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나 딥러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의 토큰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글자를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토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메서드가 있는데, 또 다른 메서드는 뭐냐면, tokens to IDs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는, 어, 토큰, 리스트를, 그 토큰에 해당하는 정수들의 리스트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tokens to IDs에 토큰들을 뭐뭐로란 뜻이잖아요. IDs예요. 네, 그러면 변수 이름을 IDs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토크나이저가 가지고 있어요. 토큰스 함수 이름이 아닌가? 토큰스2 앞에 컨버트가 들어가 있군요. 응. 제가 함수 이름을 다 안 썼네요. 앞에 컨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버트. 컨버트는 변환하다겠죠. 변환하다, 토큰들을 아이디들로 변환하다. 그럼 아규먼트는 뭘 주셔야 되냐면 토큰즈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아이디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네, 혼자라고 하는 토큰은 16814다라는 뜻이고요. 공부라고 하는 토큰은 16962라는 뜻이고, 하는이라는 토큰은 14049라는 뜻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커나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텍스트들을 토큰들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토큰에 해당하는 아이디, 즉, 숫자, 정수들로 그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 컨버트, 토크나이즈, 컨버트 토큰스 투 아이디스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코드예요, 인코드. 인코드는 텍스트들을 토크나이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큰들을 컨버트 해주는 것까지. 이거를 한꺼번에 수행해주는 함수가 인코드입니다. 인코드도 토크나이저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어, ENC, ENC라고만 할까요? 인코디드라고 할까요? 인코디드? 잠수 이름이. 토크나이저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인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토크나이즈와 컨버트를 동시에 하는 거니까 무엇을 넘기시면 되는 거냐면 문자열을 그대로 넘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encoded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프린트 문 안에 넣을까요? 프린트 문 안에 넣으시면 여기 있는 아이디들하고 동일하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동일합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그죠? 예. 인코드 함수가 단순하게 토크나이즈 플러스 컨버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출력문을 보시면 여기가 토큰들.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항상 0과 1이 항상 있어요. 0과 1이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의 시작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문장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코드 함수는 텍스트를 전달을 받아서 텍스트를 토큰들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토큰들을 아이디로 변환까지 해주는데 항상 문장의 시작, 문장의 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토큰을 더 추가를 해줘요. 어, 다른 문장 한번 넣어볼까요? 토크나이저. 여기, 그냥 바로 이번에는 encoded 2라고 변수를 줄까요? encoded 2. 토크나이드 점 인코드. 뭐, 이렇게 해서 영어를 조금만 써볼게요. 코, 아트, 모델을 사용한 문서, 요약.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도 한꺼번에 해버리겠습니다. 코, 이제 토큰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만. 실제로 토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아마도 이렇게 모델이 하나의 토큰이 됐을 거고요.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또 다른 토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이라고 하는 건 명사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다라고 하는 동사. 이것도 하나의 토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커나이저가 전체 텍스트를 몇 개의 토큰으로 만들지는 이 토커나이저가 훈련된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훈련이 됐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문장들은 이런 토큰들로 변환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인코드예요. 만약에 어떻게 토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제로 보시려면 토크나이즈를 따로 호출하시면 돼요. 토크나이즈를 따로 호출하시면 여기서처럼 전체 텍스트가 어떤 토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서는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한 개의 토큰으로 나눠져 있군요. 11개의 토큰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군요. 네. 둘, 넷, 여섯, 여덟, 10개의 토큰으로 나눠져 있네요. 여기서는 10개의 토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떤 토큰들이 생겼는지를 직접 보시려면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고 그게 궁금하지 않다. 단지 아이디만 필요하다. 그러면 인코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란 얘기예요.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문서를 딱 주면 어, 요약되지 않은 전체 큰 텍스트를 문서로 주면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토크나이저가 인코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렇게 토큰들의 아이디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고 얘네들을 모델한테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숫자를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이 끝난 모델은 이 주입받은 토큰들을 가지고서 요약할 수 있는 텍스트, 어떤 단어들이 가장 적당한가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전체 토큰을 요약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적당한가라고 하는 걸 예측해서 걔네들을 또 토큰으로 만들고 그걸 다시 문장으로 변환하는 게 변환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문장을 넘기든 인코드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항상 이렇게 문장의 끝을 0과 1로 표시를 합니다. 0과 1로 표시를 하고요. convert token to i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그 반대의 메서드도 있겠죠. 그 반대의 메서드가 뭐냐면 convert ids to 그 다음에 tokens예요. 자, 이 메서드는 convert tokens to ids의 반대입니다. 뭐냐면 토큰 아이디들의 리스트를 토큰들의 리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게 convert ids to tokens예요. 자, 위쪽에 토큰들, 여기 아이디들이 있었죠. 인코드가 아이디들을 있었죠. 자, 요 메서드 써볼게요. 다시 한번, 토큰스 2라고 할까? 토크나이저. 그 다음에 컨버트 ID to 토큰.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encoded to. 예, 호출하셔서 print tokens 2를 보시면 코바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전부 다 하나씩 다 분리가 돼버렸군요. 분리가 돼버렸고, 명사와 조사가 붙어 있는데 얘는 하나의 토큰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용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토큰으로 생각하고 있고, 문서 요약. 여기서는 거의 단순하게 그 공백을 기준으로만 토큰들이 나눠졌네요. 코바트라고 하는 영어를 제외하고, 코바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토큰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반대로, 오, 우리가 얘네들을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 인코드의 반대도 있겠죠. 인코드의 반대가 뭐냐면 디코드예요, 디코드.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드 메서드는 토큰 아이디, 그러니까 숫자예요, 숫자. 이런 숫자들. 어, 토큰 아이디들을 갖는 리스트를, 리스트를 텍스트로 변환을 한다. 그러면, 어, 그냥 바로 할까요? 토크나이저, 점,
코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encoded to라고 하는 거를 넣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입력한 문장하고 똑같은 텍스트를 쭉 하고 만들어줬죠. 여기 띄어쓰기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줬죠. 근데 달라지는 건 뭐 있어요? 여기 s라는 거 붙어 있고 슬래시 s라고 하는 거 붙어 있죠.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얘가 0과 2를 가지고 있어서 0과 2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가 문장의 시작이다, 문장의 끝이다라고 하는 특수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거를 없애고 싶다, 아,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 토크나이저에서 똑같이 디코드를 하시는데 저거 슬라이싱 하시면 돼요. 인코디드 2를 인덱스 1번부터 시작하면 첫 번째 0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겠죠. 인덱스 1번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어디까지? 여기는 끝에서 두 번째 원소죠. 끝에서 두 번째 원소니까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 문장의 시작과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특수기호는 사라지고 원래 우리가 넣었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이 파이프라인의 동작 원리인 거예요. 파이프라인 클래스의 동작 원리는 그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잖아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은 네? 네?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그렇구나. 그쵸, 그쵸. 하나를 덜 잘라버렸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끝에서 첫 번째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끝에서 첫 번째까지. 예. 요약이라고 하는 게 빠져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인덱스 0번 제외하고 1번째부터, 그 다음에 끝에서 첫 번째까지를 잘라라.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요약까지 나와요.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파이프라인의 동작 원리는 우리가 텍스트를 아규먼트로 주는 거죠. 어, 텍스트를 아규먼트로 주면 토크나이저가 전처리를 합니다. 어, 토크나이저가 전처리를 하는데 인코드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코드를 하면 그 결과를 누구한테 주냐면 LLM 모델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토큰들을. 토큰들을 LLM 모델들한테 주게 되면 그 LLM 모델들은 다시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토큰들을 리턴해 주겠죠. 그럼 그 리턴 받은 토큰들을 다시 토크나이저에 토크나이저에 무엇으로? 디코드로. 그러면 요약 문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과정에서 계산하는 양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텍스트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얘가 토크나이저가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그래서 토큰 아이디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게 훈련이 끝난 모델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끝난 모델에 주입이 되면 얘는 요약본의 토큰들을 만들어주겠죠. 요약본의 토큰들을 만들어주면 그 토크나이저가 다시 디코드를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파이프라인이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의 동작 원리나 토큰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큰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한 건 아니지만 모델이 얘를 가지고 있다. 파이프라인이 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나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